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종합병원의 외래 환자와 수술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2차 전문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이 7월부터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밤 11시까지 야간 진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의료 인력 채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설악권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현역 재선 의원과 새바람을 앞세운 야당 후보 간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여당 후보는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야당 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앞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시 학생들이 시골 작은 학교로 유학 오는 농어촌 유학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영월의 한 작은 학교는 1년 사이 전교생이 2배로 증가하며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3차 상급 종합병원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병상 30개 이상 2차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2차 종합병원.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로 붐빕니다. 해당 병원은 최근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형 종합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긴 탓입니다. 10명 안팎이던 평일 응급실 방문 환자는 최근 들어 30여 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90여 명에서 12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이제 중소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한 50에서 70% 정도 좀 늘었다고 봐요. 반면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대형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입원 환자는 지난달 중순 23,700여 명에서 이달 초 21,500여 명으로 약 1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래 환자 수도 75,200여 명에서 65,000여 명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른바 허리 역할을 하는 중급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급 병원 육성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2차 병원의 경우 수가를 높여주고 3차 병원을 가기 전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인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이전까지 정부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사직한다는 건데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 10명 중 7명도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의료원이 7월부터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에 대해 평일 밤 11시까지 진료합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와 원주의료원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청소년들의 진료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원주의료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골 학생이 도시로 유학을 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최근엔 정반대의 풍경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도시 학생들이 시골의 작은 학교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영월의 한 작은 초등학교는 도시 유학생 유치로 전교생이 1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학교에 입학생보다 졸업생이 많아 학년이 다른 아이들을 합쳐서 수업해야 할 상황이 있었다는데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의 한 작은 학교, 복도에 들어온 새 한 마리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새를 이리저리 관찰하며 시골 생활의 장점을 몸소 체험합니다. 영월군 김삿간면에 위치한 옥동초등학교입니다. 인구 1,700여 명이 사는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로 지난해 전교생이 2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교생은 43명, 1년 새 16명이 늘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부분이 같이 놀 친구가 없다. 무언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또 선생님 너무 외로워요 하는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유학생이 재학생들 수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서울과 경기 등 도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유학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단기 전학하는 학생과 가족의 주거비 가족당 6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에는 특별활동 운영비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농어촌 유학 참여 학교에 교육 경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유학생 가족의 체류비 월 40만 원을 제공한 겁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그동안 없었던 원어민 상주교사를 배치해 정규 수업과 방과 후에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 뭔가 활동을 하나 하더라도 좀 더 알차게, 유익하게 하는 모습을 보는 교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린 피아노, 바이올린 등 1:1 악기 수업과 한 달에 한 번 생태체험학습 등 다양한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농어촌 유학을 결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실 뭐 서울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 맞지만 아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 정서적인 부분에서 더 풍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좀 연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도내 지자체들은 농어촌 유학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강원도로 농어촌 유학을 온 학생은 140명으로 지난해 33명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영월군은 농어촌 유학으로 유입된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영월군은 학부모님들이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최대 9년간 한 가구당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초중 고교생 수는 14만 2,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200여 명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 189개 교를 포함해 모두 270여 곳에 달합니다.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농어촌 교육이 위축되면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 도시 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학교는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 유학이 지방 소멸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여야 양자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가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앞세워 3선 도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는 새 인물론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고교 선후배 간 맞대결에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는 어느 때보다 격전이 예상됩니다. 설악권 선거구는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혁신당 임병성 예비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자유민주당 주현관 예비후보도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역 재선 국회의원인 이양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며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초재선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3선이 되어서 이 예산을 많이 따서 차질 없이 계획 완공 연도에 이 사업들을 완공해내기 위해서 제가 3선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김도균 후보가 새 인물론과 리더십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설악권의 변화와 혁신을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이 설악권에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설악권 우리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이양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내대변인과 전략기획부총장을 거쳐 원내 수석 부대표 등
당내 요직을 잇따라 맡으며 여당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삼성장군 출신으로 청와대 국방개혁 비서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국방 및 대북 정책 전문가로 불립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후보는 5대 비전을 발표하며 설악권의 100년 대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C 확충, 그리고 체류형 관광지 조성, 그리고 2중, 3중의 규제 해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뤄내야지 우리 설악권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 하나의 어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제가 3선이 되면 이뤄낼 예정입니다.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설악권 평화관광 메가시티 5대 공약을 공언했는데 속초역 진입 노선 지하화를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을 비롯해서 야당까지도 수도권 일대의 그 철도 역사들을 지하화하는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하 문제를 다시 정말 정교하게 그 판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 경청하고 고교 2년 선후배 간 맞대결로 선거구도가 짜인 속초인제 고성양양 선거구. 각 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 가운데 설악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거소투표, 선상투표자 신고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 등입니다.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후보와 춘천을 전성 후보가 7대 공동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는 18일 춘천 소양강 처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B 사업비 문제 해결,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는 원팀을 강조하며 하나된 춘천으로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밤 12시 7분쯤 횡성군 안흥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돈사 5동 가운데 한 동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새끼 돼지 20마리를 포함해 돼지 39마리가 불에 탔습니다. 횡성소방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 7시 19분쯤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불은 꺼진 상태로 교실 내부와 집기 등의 그을음 등으로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라디에이터 열기 때문에 교실 매트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4시 10분쯤 춘천시 지암리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돈사 입구에서 발생한 불은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인근 축사와 산림으로 번져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920마리의 돼지가 불에 타 폐사했고 축사 5개 태워 소방서 추산 3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4시쯤 원주시 매지리의 한 아파트 인근 내리막길에서 87살 A씨가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경운기를 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55분쯤 울릉도 저동 항내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60대 선원 A씨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도보 순찰 중 쿵 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A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